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를 주로 지도자의 손이나 제스처에 주목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인민들과 함께 하면서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아주며 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주로 다정다감하고 친근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민군이나 노동자, 간부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손동작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때 듣는 자들은 김일성을 응시하거나 메모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손동작에 주목해서 유형화하면 이런 손들이 등장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는 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동작으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손, 혹은 단독자형 지도자의 손, 그리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손, 이런 유형들이죠. 여기에서 대체로 지도자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돌봄, 가르침을 베푸는 능동적인 자리에 있으며 인민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수혜자의 자리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민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만지는 김일성의 손을 보겠습니다. 인민군을, 농민을, 어로공을, 광부와 같은 많은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손을 잡거나 어깨를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김일성의 온화한 인품을 보여주는 도상들입니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그러한 인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어버이처럼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능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들만 봐도 찾아주신, 돌봐주시는, 마련하여 주시는, 함께 기뻐하시는, 맞아주시는, 펼쳐주시며 이러한 등등의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어버이의 사랑을 나눠주는 김일성인 것이죠. 김일성은 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어버이이기도 합니다.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라는 작품은 김일성이 여성 인민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른손으로 등을 가볍게 잡아주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 인민군의 목소리가 작았던지 김일성은 상체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라는 말은 여성 인민군, 즉 북한의 표현대로라면 나어린 처녀 군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여성 인민군이 김일성 수령님을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읽으면 김일성이 최전선에까지 친히 나와서 인민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앞에 펼쳐진 험준하고 질퍽한 진흙 속의 길은 최전선의 험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곳에서 김일성은 한 몸의 위험을 무릅쓴 위대한 풍모를 지닌 지도자이며 동시에 여성 인민군에게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민군은 두 손을 앞가슴에 모아쥐고 발을 동동 구르는 수령님을 걱정하는 인민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을 다하려는 인민으로 형상화된 것입니다. 평양시 공청위원회를 찾으신 어버이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는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청년들은 단결하라 와 같은 내용들이 보이는 붉은 깃발이 내려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이 든 사람이 보입니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고 스탠드 불빛이 책상을 환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쓰다가 피곤에 지쳐 잠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창밖에는 깜깜한 밤에 흰 눈이 내리고 있고 얼핏 보이는 벽시계에서는 아마도 새벽 2시 15분이 넘어선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늦은 혹은 너무 이른 새벽 시간까지도 김일성은 곳곳을 살피고 시찰하며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인 것이죠. 그것도 피곤에 지쳐 엎드려 자는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감기 들까 염려하며 따뜻한 손길로 조심스럽게 옷을 덮어주려는 어버이의 사랑이 엿보이는 매우 감동적인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 길 가는 한 할머니를 염려하시어 차를 멈추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 이 그림에서 할머니를 만난 김일성은 아마도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가 홀로 걷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차를 세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느냐? 차에 올라타시라. 제가 태워드리겠다. 라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길과 발길, 몸의 방향 등은 차 안쪽을 향하지 않고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서 이미 그러한 요청을 공손히 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김일성이 지극한 애정으로 인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인데 이것은 차에 열려진 문을 통해 오히려 김일성과 인민의 간극을 더 넓혀 놓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걸어가는 흙길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흰색 시트의 의자와 빨간색 카페트가 깔린 차 안의 풍경은 사뭇 낯설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자신의 누추한 신발에서 흙먼지가 떨어져 나와 빨간색 카페트에 묻지는 않을까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의도와 달리 김일성과 인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남진의 길에서 병사들의 행군을 돌보아 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원수님 도상도 한번 보실까요? 행군 중인 인민군을 보살펴 주시는 김일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폭설이 내렸는지 병사들의 신발이 눈 속에 들어가는 험난한 눈길에서 행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병사의 군화끈이 풀린 것을 보았는지 김일성은 다가와 친히 옆에 앉아서 신발끈을 묶어주며 돌보아 주시는 친절하고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최고 사령관의 권위보다 인민군들을 보살피는 어버이의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인민군 병사의 키와 김일성의 앉은 키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병사는 분명히 서 있으며 김일성 또한 분명히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김일성이 군화끈을 다 메고 일어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왜소한 병사에 비해 김일성은 어마어마한 키로 서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의 앞쪽에 측면으로 서 있는 병사보다도 더 큰 키와 덩치를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낮은 자세로 각별한 애정을 보인 김일성이지만 실은 높은 지위만큼이나 높은 키로 병사와 김일성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신체인 것이죠. 이러한 도상에 등장하는 인민, 즉 구체적으로는 나이 어린 처녀 군인, 잠든 청년, 할머니, 신발끈이 풀린 인민군 병사 등은 사실상 무언가 불완전한 신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가,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던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은 모습이든가, 신발끈이 풀린 이러한 불완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두 신체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나약하거나 늙고 피곤한 자연적 신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인민은 나이가 어려도 최고 사령관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인민이며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 열심히 일한 인민이며 신발끈이 풀어진 채도 모른 채 혁명의 그날을 위해 행군하는 군인이며 늙었지만 공손한 인민으로 그들의 환영적 신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인민이 함께 등장할 때 인민은 다소 불완전한 자연적 신체를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신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민의 신체는 자연적 신체와 동시에 환영적 신체가 전제되어 있음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